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자, 김웅, 박근혜 사면 민생과 맞지 않아. 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력도 없고 무식하고 정치 훈련도 되지 않았는지를 이 김웅과 윤영석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김무성계의 이 트레이닝 실력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자도 박근혜 절대 석방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은 이자가 쓰는 언어는 우리가 당당히 집권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완전 사기 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데, 지금 김웅이랑. 근데 김웅은 민생과 맞지 않아. 야, 이게 이 프로 아마추어 차이인데, 자,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박 대통령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저 인간은 지 부모도 없나? 저 홍준표 얘기대로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냐? 그렇게 요거도 먹기 딱 좋은 표현을 쓴 거죠. 어느 누가 대통령 사면을 민생과 연결을 시킵니까? 아니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사면하자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민생을 팔아서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무슨 인조인간처럼 굴잖아요 이거. 이게 정치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은데 사면론을 꺼낸다는 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민생 같은 부분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사면하면 민생이 뭐 무너집니까? 이명박이 꺼내주면은 민생이 망해요? 그리고 민생을 지금 야당이 해야 돼? 문재인이 하는 거지 민생도. 그러니까 이 수준에 가지고 무슨 정치한 이 수준 가지고 무슨 세대 혁명을 하고 뭐 배운 게 없는데 이거는.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 2, 3개월 뒤에 보세요. 요 말 때문에 너희들 다 정계 은퇴가 돼 있어. 요 말 때문에. 이 코앞에 2, 3개월도 못 내다보고 무슨 정치하냐고. 자, 이거 뭐 문재인 뭐지? 자, 사면은 대통령 권한. 그런데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밖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모든 의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게 사면이에요. 그게 사면의 절차입니다. 사면을 받으려면은 청와대에 주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에다가 야 우리 누구누구 사면해 달라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취합을 해서 대통령에 넘기면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사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김웅이나 이 인민무력당 놈들처럼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개싸가지들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원칙대로 따지면은 인민무력당이 당론을 모아서 법무부 장관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다 공문서로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이래가지고 이걸로 사면 요구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면 받는 사람들이. 그거 왜 안 하는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그 권한 핑계 내고 왜 민생 핑계 내냐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됐을 때 민생이 무너지냔 말이야. 이게 정말 야비하고 비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박근혜 감옥에 계속 있어. 나오는 거 나 꼴 보기 싫어. 박근혜 나오면은 탄핵미호 나오고 그러면 사기탄핵 엎어지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 작자들보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 게 하태경
요즘 것들 저 연구소. 자, 하태경이 탄핵 인정해야 자성 목소리.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요즘 것들 연구소 이름도 진짜 뭐 이따위 요즘 것들 연구소 지네들이 요즘 것들이야? 하태경 나이 몇 살인데? 50 넘었잖아 하태경이. 뭘 요즘 것들 하태경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탄핵 사태로 우리 당을 떠났던 중도층의 민심이 온 것.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당의 새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자, 발끈했죠 하태경이가. 탄핵 무효. 내가 이거 하태경이 책 줬죠. 하태경이 탄핵 무효의 진실의 물결이 올까봐 바짝 겁먹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불 끄러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자들의 진심입니다. 박 대통령이 석방돼서 조용히 그냥 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 석방을 시키고 싶겠죠, 이자들은. 근데 박 대통령이 이 사기 거짓 탄핵을 인정할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다 잡아놨는데? 우정찬 기자하고 저하고 요 책 두 권이면 게임 끝내는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원천적으로 박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석방되면 끝장이야 그냥 그걸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치주의 하태경이 헌법 정신. 야이씨, 윤석열이가 그 조작하고 다 싸그리 증거 조작했는데 그게 법치주의야? 아마 우리 독자들 중에서 하태경이를 가장 싫어할 텐데요. 이제 올해 안에 정치되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너무 염려들 마세요. 그리고 아까 어제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자 얘기할 때 우리가 당당히 집권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 사면에 대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이 인민무력당 애들이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지금. 윤석열밖에 없는데 탄핵 주범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들어서 그 윤석열이의 의견을 물어서 사면한다? 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이 서른도 서른 문재인 임기 내에 결정할 것.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이제 8.15 때 아무리 하태경이나 이 김웅 떨거지들이 박 대통령 석방을 막고 싶어도 8.15 석방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어제 김무성이가 시사원을 나가서 인터뷰하는데 8.15에 석방된다. 김무성이는 누구하고 친구입니까? 누구하고 영원의 동지예요? 국정원장 박지원과 영원의 동지잖아요. 박준희가 알려줬겠죠. 8.15 석방은 거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른 정도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 임기 내에 결정할 것? 근데 이런 서른조차도 당사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마당에 그걸 사면해야 하는가 반론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친문 쪽에서 당연하겠죠. 친문 쪽에서. 근데 이재용은 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들었다. 이재용은. 그 이재용 사면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 대통령은 반성을 안 하는데 사면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서른의 얘기인데 이미 사면이 확정된 상태. 뭐 제가 볼 때 확정이에요. 이건 자기들끼리는. 문재인이하고는 다. 그런데 윤석열. 진짜 박 대통령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이고 조작 수사를 한 윤석열이 대통령 됐는데 박 대통령을 쉽게 사면합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 아니면은 모르겠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면서 탄핵 주범인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사면시키겠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치는 거지 이자들은 지금. 자, 어제 제가 이거 에어컨을 왜 안 틀었지? 에어컨을 틀어.
자, 김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했는데, 김웅이 이게 그냥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과 완전히 어울린 검사인데, 뭐 딴 거 몰라서 김웅이 이제 글 쓰고 이 사표를 썼을 때 윤석열과 만나서 윤석열이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김웅이 윤석열에게 총장님이 더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뭐 한동훈에게 뭐 격려를 받고, 즉 김웅은 이미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이 사기 탄핵의 주범들과 함께 어울린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윤석열, 한동훈, 김웅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박 대통령이 사면이 됩니까? 지금 이 자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파리들은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지금 사면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보수파리들이 지금 밀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김웅이 집권하면 박 대통령 사면 절대 안 돼요. 20년 다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김웅 20대에 얘기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할 때. 이번 선거는 20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자, 20대에게 일자리와 집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 이게 이 문장만 봐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장만 봐도. 지금 20대가 아닌 지금 30대나 20대나 표심이 비슷한데, 그 30대인 10년 전의 20대들, 지금 30대,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뭐 2008년 총선, 2010년 지자체 등등 그때 표를 찍었던 지금의 30대, 그 당시 20대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20대하고. 20대가 좌경화를 했다, 막 그때도 난리를 쳤는데, 좌경화된 20대들이 대선 때 정동영이 아닌 이명박을 왕창 찍었다고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이념이 밥 먹어주냐, 청계천, 뭐 뉴타운, 실용적으로 집 짓고 일자리 만드는 이명박을 지지한다. 20대들은. 그 20대들은 이제 이념이 아닌 실질을 추구한다. 그때 분석 다 그렇게 나왔어요. 2007년도에도. 그런데 단 3년 만에 지자체 선거 때 그 열렬히 이명박을 지지했던 20대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역전패를 당합니다. 이명박 쪽이. 그때 오세훈이가 아마 한명숙한테 거의 뭐 몇천 표 차로 간신히 이기고 완전히 한판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쓴 칼럼이 있어요. 20대들이 어뢰를 쐈다. 20대들 움직임이 간파 안 됐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자, 그 20대가 30대가 됐어요. 지금 20대하고 표가 비슷해. 그 20대에게 일자리와 집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은 다 실형 정당.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 20, 30대 지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지금 좌익에, 그 당시 노무현 때도 좌익을 버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이라는 좌익을 버리고 이 한시적이나마 보수를 찍는 20, 30대가 꾸준히 왜 이념을 버리고 꾸준히 보수를 찍지 않고 대부분 좌익에 있다가 어느 때 한순간에 보수를 찍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죠. 지금 20대가 이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를 찍었지, 계속 문재인 찍었잖아, 4년 내내.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은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문재인 당을 찍었어요. 10년째 찍은 거야, 10년째. 20대, 30대는 최소한 10년째 문재인 쪽을 찍다가 이번에 한번 슬쩍 왔는데, 이게 지금 뭐 엄청난 일이다? 아니죠. 그 전에 따지면은 김대중 노무현을 계속 찍었던 또 그 당시 10대들이 갑자기 이명박을 한번 또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젊은 층은 꾸준히 좌익을 찍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 정도만 보수를 찍었어요. 그 패턴을 지금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선거는. 그럼 왜 그러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제 보수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좌익 정권과는 아주 명백하게 차별화되는 경제 성장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경제 성장률이 4%, 3%, 2%, 1% 그냥 똑같이 나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 2세들이 뭐 정동영이 그리고 문재인이가 집권했었으면은 4.321이 아니라 4.3 뭐 0% 마이너스 갔겠죠. 분명히 지금처럼. 근데 그거는 안 겪어봤으니까. 노무현이가 하도 그냥 시끄럽게 하고 경제도 발전 못 시켜가지고 이명박이 찍었는데 노무현 때가 한 3% 나왔어요. 그 이명박 때는 6%, 7%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가 나와버려 이명박 때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젊은 애들이 보수를 찍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보수를 찍을 이유가. 그리고 해먹다 걸리는 거는 보수가 더 많이 걸리고 해먹다 걸리고 군대 안 간 것도 보수가 더 많이 걸리고 사실. 그거의 하나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대도 자 이번에 보수 찍었어. 나도 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이야 어차피 문재인을 심판하는 과정이지만은 다음 대선 때 글쎄 20, 30대가 그대로 지금 보수를 똑같이 찍을까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설사 20, 30대가 지금의 인민무력당을 찍어서 인민무력당이 집권을 했다 해도 단 1년이나 2년 만에 문재인과는 달리 최소한 지금 문재인은 거의 1% 뭐 0% 마이너스도 달리고 있는데 4% 5%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것들 보수라 말만 하지 실제로 능력도 없네. 그리고 아마 해먹다가 여러 명 걸릴 거고 아마 분명히 비리 이런 것들. 그러면 또 좌익 선동에 당해가지고 또 이제 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은 지금 순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로 보수를 많이 심판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좌를 심판하고 다시 보수로 오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의도 정치를 딱 보고 온 사람들은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33년 어느 날 동유럽의 흑해 연안에 갑자기 출현한 마자르족. 야 내가 진짜 그 인문대학의 이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사 특히 서양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인문학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학과는 철학과는 그러니까 서양사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뭐 영문과다 뭐 프랑스어과다 이게 다 인문학인데 그걸 공부하려면은 서양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일체 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학문에. 특히 철학과 미학과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평균보다나 이 친구가 이 정치학과 출신이라 본데 이 친구보다도 제가 그래도 서양사 세계사는 더 많이 공부했을 텐데 저는 마자르족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종족이 이렇게 정치사 쪽으로 있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자 20대의 표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 정도도 모르는 이상한 이민족을 예를 들어요 마자르족을. 그리고 보니까 별게 아니야.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마자르족이 어디 아시아에서 넘어 들어와가지고 동유럽에 들어가서 막 싸움하고 막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 막 혼백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뭐 헝가리도 만들고 뭐 오스트리아도 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이른바 동서양의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마자르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충격적인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출현했다 그러면 마자르족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되게 훈족을 얘기하죠. 똑같거든 훈족도. 훈족이 한번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게르만족이 쫓겨나가지고 그게 이제 서양사에서 게르만족에 대이동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지금 마자르족은 난 오늘 처음 봤지만은 동유럽 얘기하잖아요. 훈족의 이
침투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왜냐하면 훈족이 움직이면서 게르만족이 도망가고 게르만족이 움직이면서 켈트족이 움직여서 영국으로 도망가고 막 전체가 다 휩쓸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훈족을 얘기하던지 왜 마자르족이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해. 그게 아니면 차라리 몽골족 얘기하던지 몽골족. 하여튼 비유도 정말 아무런 무의미한 비유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투표 성향은 마치 마자르족의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어. 이게 도대체 20대 투표 성향과 마자르족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지율 얘기하는데 이거 도저히 제가 마자르족 관련해서 책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무위키를 찾아봤는데 그걸 보더라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자르족과 20대 표심이 무슨 관계인지.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20대는 이번에 최초로 보수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때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실망해가지고 다시 좌로 갔다가 다시 보수로 온 게 20대 뿐이 아니라 이명박을 찍었던 20대가 지금 30대 아닙니까?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물론 다만 여기서 무슨 페미니즘 문제, 친중 문제 또 여러 요소 좀 있습니다. 요소들이. 자, 20대는 왜 보수화가 됐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권영철 기자라는 사람이 난 이건 칼럼을 봤는데 20대는 가진 것이 없어. 뭘 지키냐? 가진 거 없는데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야. 심판을 20대들은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20대에서 일단 삶이 앞이 탁 막힌 거는 맞죠. 그러면 누구를 심판해야 되겠는데 4년 동안 문재인 밀어줬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20대 삶은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심판을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마자르족이야 그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50대도 심판했잖아요. 50대도 문재인을. 원래 50대가 문재인에게 갖고 왔었는데 386 세대. 그냥 4년 동안 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그냥. 자, 이 사람 40대 지지율, 40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건데, 제 세대인데, 4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40대의 이익에 부합해서 지지한다? 이런 멍청한 분석을 하면서 정치하면 안 되지. 주 50일 이상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40대가. 아파트값 폭등으로 평균 상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아니, 주 52시간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계층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가능하지 중소기업만 물어보세요. 주 52시간으로 삶의 여유 찾았냐고 물어보면은 거기는 10시간 더 일해서 더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난리야 지금 40대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아예 삶을. 아파트 폭등으로 40대가 다 이익을 얻어? 40대에 집 없는 사람이 천진데.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책이 20대에게 불리하고 40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40대가 지지하고 20대가 웃기는 얘기하고 완전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40대는요 이게 70년대생 아니에요? 90년대 학번들 원래부터 이 70년대생들 90년대 학번은 20대 때부터 저 586보다 더 강경한 좌익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대가 30대였을 때 20대였을 때 늘 세대에서 가장 강경한 친문좌익 성향을 보였었고 남녀 편차도 엄청 컸었고 원래 그런 세대의 40대는 문재인이가 잘해줘가지고 문재인 지지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때도 노무현을 가장 강력히 지지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무슨 정책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40대는 586 세대에게 세뇌를 받아 눌려있는 세대예요. 그것 때문에 그 꼴 난 거야. 지금 차라리 586들은 이제 막 탈출하는데 40대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40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세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돌아다니면서 많은 심판을 해서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문재인 때는 뭐 코로나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보수가 집권을 한다. 저는 보수가 집권한다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저는 무슨 김웅이나 무슨 윤석열 같은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 미디어치 같은 세력이 집권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실의 칼로 다 쓸어버리면서 우리 보수가 집권했을 때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똑같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때 20, 30대에게 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끝내버려야 돼, 이거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김정은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김정은이 무너뜨려가지고 북한 쪽으로 경제를 그냥 확 퍼뜨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 자유화.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북쪽으로 경제를 폭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공작을 하든 김정은이를 무너뜨리든지 김정은이를 망명을 시키든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경제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귀족 노조를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귀족 노조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제와 언론 전체를 다 병들이고 있는 이 포털과 이 방송사들을 다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자, 김정은, 노조, 포털과 방송사, 이게 지금 보통 싸움이에요. 이거 세 개를 끝장을 내야지만 경제 성장률이 7, 8%, 9%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20, 30년간 보수가 영구 집권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자들은 싸우지 말자잖아요. 김종인이나 지금 이자들의 이 목표는 좌익과 싸우지 말고 조심해서 가가지고 표만 슬쩍 얻어오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집권해 봐야 김정은도 당연히 못 무너뜨릴 거고 노조도 못 무너뜨리고 포탈과 방사도 못 무너뜨리고 그냥 똑같이 가는, 이명박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이명박이랑 그냥 청계천에서 삽질을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번에 보수가 정권 잡으면은 목숨 걸고 김정은, 귀족노조, 포탈, 방송을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가 한 30년 이상 집권할 겁니다. 그거 못하면은 또 1, 2년 만에 또 20대들에게 또 심판받겠죠.